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 일단 지난번에 대략 임플란트 관리에 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고는 있었었고, 교합적인 부분들, 치아와 교합 관련해서 제가 20몇 년을 해왔고 그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고, 치아 자체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치아가 좋지 않으면 일단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중에 하나 암 이런 거고,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하시게 되잖아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한 두세 배 정도 높아지는 거죠. 심장 질환 같은 것도 한 3배, 2.7배,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나와 있고, 이제 주요한 연구들은 치아들을 싸고 있는 잇몸 뼈들이라는 게 있는데, 잇몸 뼈들을 높게 만드는 세균들 있죠. 입안에 세균들이 굉장히 다양한 세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진지발리스라는 되게 대표적인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들이 잇몸을 혈액 뇌를 따라 돌아가게 되면 그 혈액 내에서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뇌에도 영향을 주고 호르몬을 미치는 인슐린 분비하는 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데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는 연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제 치매 환자들의 뇌를 해부했더니 피진지발리스라는 세균들이 기억에 담당하는 부위에 많이 축적된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은 또 한 가지는 이의 개수랑 치아를 잘 씹어야 음식물을 잘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뭔가 혈액이 잘 돌아서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전체 혈액 순환에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아래턱이라는 게 뇌 바로 밑에서 뇌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뇌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자극들이 뇌에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는데, 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니까 치아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뇌를 때리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자극들이 씹어먹는 효과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혈액 순환이나 혈액 공급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고 하루에 저희가 달리기를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뛸 때 그런 가장 큰 유효한 원인은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도 하지만, 심장이 그냥 미친 듯이 뛰면서 느낄 때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3번 정도씩, 두 끼를 먹든 몇 번을 먹든 이렇게 저작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말을 하고 치아를 때리는 이런 과정들, 특히 이제 음식물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씹을 때마다 치아에 들어가는 힘들이 바로 뇌에 주게 되죠. 뼈에 영향을 주게 돼요. 두개골에 영향을 주는 거죠. 두개골에 영향을 주고 근육에 영향을 줍니다. 허벅지, 다리가 몸에서 제일 큰 근육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얼굴 근육 중에서는 이 부분 근육이 되게 큰 근육 중에 하나예요. 턱을 움직이는 근육이 되게 큰 근육 중에 하나라서 그쪽 근육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상황이죠. 뇌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냥 연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가 다 빠져 있어서 제대로 못 씹으면 위에 자극이 되겠어요? 아니면 죽만 매일 먹는다. 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도 매일 죽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뭔가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뇌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치매 정도 빈도 차이를 나타내는 연구들도 있어요. 일본에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 치아의 개수에 따른 치매 발생 빈도에 따른 연구들이 좀 있고, 2배 내지는 3배 가까이 이렇게 이가 없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이 개수에 따라서 점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또 뇌 인지 기능 저하라는 게 있죠. 꼭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치매 말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 깜빡깜빡 건망증 생기고 하는 것들은 다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력 나빠지고 이런 것들도 치아의 존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치아가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치아들을 잘 유지하는 거. 그래서 사용을 하고 먹고 하니까 이가 안 망가질 수는 없죠,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또 타고난 거에 따라서 아무리 잘 닦고 관리를 하더라도 이가 빠지는 분도 계시고, 유전적 요소를 극복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아까 치아라는 게 꼭 자연치만 있어야 된다는 건 의미는 아니거든요. 틀니라도 있으면 치매 발생 비율이 떨어지는 거고, 이가 없는 채로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태죠. 관리가 안 된 채로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치주질환이 있어요. 입안에 세균이 항상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지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가 관리 안 된 채로 오래 방치되는 게 문제인 거고, 입안에는 세균이 없을 수 없거든요. 입안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에도 대장균이 있고 좋은 균들, 나쁜 균들이 있는 거고, 입안에도 치아가 있는 한 세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균수들이나 조성들이
특히 치주염을 많이 일으키고 안 좋은 세균들이 확 증가되는 거예요. 염증 상태가 있게 되면 확 증가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 세균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상태들이 온몸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혹여나 이가 빠진 채로 오래 계시면 임플란트가 됐든 틸리가 됐든 그래서 뭔가 넣는 것들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앞니로 라면도 끊으면 안 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아까 건강하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되는 건 없죠. 그래서 끊어 먹으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앞니 치료를 하고 씌우고 하면은 앞니로 끊어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망가져서 오는 것들이 스트레스 있으니까 앞니로 교합이 잘 된다면 끊어 먹을 수 있으시면 끊어 먹으시면 되죠. 교합적으로는 아주 완벽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내밀었을 때 앞니들이 균일하게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끊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모델처럼 이렇게 앞니로 내밀었을 때 닿는 면적들이 쭉 균일하게 앞니가 비슷하게 닿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앞니를 이렇게 끊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이런 대로 저도 옆쪽으로 끊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교합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앞니를 완전히 끊어줄 수 있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서, 이렇게 완전히 잘 물리는 경우들은 그렇게 끊어 드셔도 되지만, 뭐 이를 앞니 라미네이트든 뭐 요즘 크라운이든 뭐 연예인처럼 아까 얘기하셨지만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인위적으로 성형수술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했을 때는 치과 선생님들이 뭐 그걸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꼭 모양 때문에 이는 모양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뭔가 사용을 기능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미숙님, 임플란트 한쪽이 많이 시려요. 온도에 시리다, 찬물 먹었을 때 시리다, 그건 임플란트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거, 열에 반응해서 시린 거는 임플란트가 아니고 임플란트 한 주변 치아들의 반응인 거고요. 씹을 때 시큰시큰한 느낌은 임플란트도 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뿌리가 있고 이게 뼈에 박는 거죠. 그리고 머리 부분이 있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안에 신경이 없어요. 치아 안에 신경은 없지만 뼈에 붙어있는 신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뼈에 연결된 신경들이 감각이 좀 있기 때문에 씹을 때 시큰시큰한 느낌들이 임플란트에는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뼈에 잘 안 붙거나 염증이 있거나 할 때는 시큰거리는 염증에 대한 반응일 수 있죠. 근데 온도에 대한 반응은 임플란트나 그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뿌리 안에 있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물 드실 때 시리거나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 외에 주변 치아들에 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임플란트에 시린 느낌은 자연 치아, 원래 치아에 시린 느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온도에 시린 거는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애리고 막 그런 시림, 기분 나쁜 시림, 시큰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씹을 때 시큰거리는 것들은 조금 다른 통증이거든요. 신경 종류가 달라서. 그래서 임플란트 시리다고 하신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임플란트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자연치 때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그렇고. 그래서 금속 자체는 이게 티타늄이라고 몸의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고, 보통은 이제 도자기들로 요새는 많이 하고 있고, 그 위에 티타늄과 티타늄을 이용해서 만들고, 위쪽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 티타늄 만들고, 생체 적합성이 좋은 몸의 부작용이나 염증 상태를 일으키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세균이 끼니까 자연 치아도 염증이 생기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속 자체에 의한 염증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금속 자체에 의한 것들은 뭐 예외적으로 뭐 금속에 알러지가 있거나 거부 반응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뼈에 해놓은 임플란트라든지 티타늄 합금 재료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적합성이 높고요. 이런 인공 치아 같은 거, 잇몸에 대한 이런 도자기들은 잇몸에 대한 염증이 없었을 때는 재료 자체에 의한 영향들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치과의사, 자식이 치과의사가, 부모님이 치과의사, 자식이 치과의사가 낫지 않겠어요? 뭐 자식이 치과의사면 제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원장님 스트레스 뭘로 푸세요? 예전에 제가 스트레스는 제가 멍 때리는 거랑 자는 거, 예전에는 뭐 술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는 걸로, 그래서 많이 자는 걸로 하고, 교회도 좀 다니고 해서 그래도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단 거를 좋아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단 거를 이렇게 먹네요. 지금 많이 힘든 날은 당이 땡겨서 그런지, 케이크나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저는 디저트나 이런 거를 이가 많이 썩어서, 그래서 사실은 단 걸 안 먹으면 좋죠. 사실은 어떻게 뭐 치과의사들 반박에 논란이 있는데, 충치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진 않아요. 지금 단 걸 많이 먹거나 그렇게 되면, 왜냐, 이를 열심히 닦아도 충치가 생기거든요. 치주염은 다르죠.
잇몸이 안 좋아지고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세균에서 뼈가 녹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세균을 제거하면 확실하게 치주염이 안 걸리는 건 확실한데, 충치는 아무리 잘 닦아도 충치가 생기거든요. 치아 자라게 하는 약이 나온다는데 진짜로 출시될까요? 얘 100년을 살 테니까 제 죽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치과 의사들이 역할이 달라지겠죠. 정확한 위치에 그 약을 넣어서 치아가 나오게 만들고 그 나온 모양을 이제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거 기다리시다가 임플란트 안 하시면은 이 없는 채로 지내셔야 되니까 더 건강하지 않게 지내시는 거니까, 네, 나오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플란트 덜 아프게 할 수는 없나요? 정말로 덜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덜 아프죠. 할 때도 덜 아프고 하고 나서 덜 아프고. 한 번 아프고 끝내려면, 빨리 하려면 여러 번을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안 좋은 거는 빼고 한 번에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아플 수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천천히 하고 막 하려면 빼놓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염증도 긁어내고 치료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 1년, 2년을 뭐 한두 개 하는데 1년, 2년씩 걸릴 수는 없잖아요.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먼저 약을 먼저 먹여요. 약을 먼저 먹여서 염증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 대해서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만 먼저 빼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한 3, 4개월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뼈해직만 먼저 해요. 한 3, 4개월 또 기다리죠. 임플란트 심고 또 한 3, 4개월 기다려요. 뭐 이런 천천히 하면 수술 자체가 좀 덜 아플 수 있죠. 왜냐? 다 빠지고 이가 아문 상태에서 오신 분들 임플란트 하면 전혀 안 아프죠. 근데 이제 많이 아픈 경우인데 잇몸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의 임플란트를 바로 하고 이제 수술을 한 번 해드리면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붓고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상태에서, 뼈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면은 좀 아플 수 있죠. 그래서 환자마다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런 통증을 못 느끼려면 저희는 수면으로 하게 됐으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하면은 보통 아팠던 거 기억들을 망각하니까 하는 동안은 안 아프죠. 하고 나서 이제 통증 자체는 그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자의 술자의 뭐 수술을 좀 빨리 하면 좀 덜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원장님 잇몸 유산균 먹으면 잇몸 좋아지나요? 프로바이오틱스나 요즘에 그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잇몸 유산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도움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기계적으로 세균들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거 먹는다고 이 안 나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는 않고, 유산균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좋은 음식 섭취하고 영양제들, 저희가 식이 조절 잘하면 영양제 먹을 필요 없거든요. 좋은 음식, 균형된 식단으로 먹고 먹을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불균형적인 습관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유전적으로 좋게 태어난 분은 그런 거 드실 필요 없어요. 부모님은 이도 잘 있고 뭐 이게 좋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거 안 드셔도 되죠. 30분 원래 하기로 돼 있어서 이것으로 라이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뭐 댓글이나 댓글창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도움될 수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